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원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산소는 어떻게 운반이 될까요? 혈관을 타고 운반이 되죠. 노폐물은요? 혈관입니다. 그럼 영양분은요? 영양분도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혈관이 만약에 좁아지거나 막힌다면요? 누구나 걱정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혈관 질환, 동맥경화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기 내과 전문의 김수홍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수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혈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맥경화라고 부르는 병명이 있죠. 네. 이름만 보면 동맥이 딱딱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저희가 수도관이 오래되면 네. 수도관에 녹이 쓸거나 네. 이렇게 해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저희가 샤워할 때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저희 몸 전체에 혈액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이 기름때가 끼어가지고 네. 혈관이 좁아지거나 네.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증상들을 일으키는 것을 저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 특히 몸에서 저희가 전신적으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을 저희가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몸에서 생긴 그런 노폐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노폐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심장으로 예. 가는 혈관들을 저희가 정맥이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동맥경화증은 결국에는 이런 동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을 저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도 결국은 수도관처럼 안에 녹도 쓰고 때도 끼고 해서 이렇게 좁아지고 네. 나중에는 이렇게 약해지고 터질 수도 있다. 터지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좁아지거나 막혀서 문제를 좁아지면 초래하는 막힌다. 겁니다. 자, 그럼 동맥이 좁아지는 걸 동맥경화라고 하면 우리 몸 사실은 동맥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어느 부위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몸 안에는 동맥이 몸 전신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지만 물론 사람마다 생기는 부위와 발생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장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하고 뇌입니다. 심장하고 뇌의 동맥이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도 예.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네. 동맥경화 쪽으로 인해서 좁아지거나 네. 막힘으로 인해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흔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네. 뇌를 먹여 살리는 동맥이 예.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 좁아지거나 막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음.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네. 결국에는 생명과 그렇죠. 연관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또 동맥은 어디냐면 콩팥, 즉 신장으로 가는 동맥입니다. 아하. 예. 여기가 만약에 좁아지게 되면 네. 혈압이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악화되게 됨으로 인해서 네. 그 혈압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즉 난치성 고혈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동맥경화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중요한 혈관은 뭐냐면 저희가 다리로 가는 말초동맥에 문제가 있는 다리로 가는 혈관도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다리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동맥경화증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못 걸어 다니시겠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장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동맥들이 다 중요하지만 네, 맞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장기 심장으로 가는 거, 뇌로 가는 혈관, 그리고 콩팥으로 가는 혈관, 네. 다리로 가는 혈관 이렇게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뵙게 되는 그 동맥경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젊은 나이 사람들도 걱정을 해야 한다고 당연히 걱정해야 됩니다. 예. 네. 동맥경화증은 어릴 때부터 진행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네, 맞습니다. 예. 동맥경화증이 저희가 증상이 오기 전까지는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네. 처음 진행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게 아, 사람마다 생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한테서 동맥경화증이 얼마나 생긴다는 데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게 진료를 하다 보면 젊으신 분들 특히 요즘은 심근경색증, 협심증으로 오시는 분들 많아요. 많으시고요. 이상하게 많아요. 정말 예, 많습니다. 예, 예. 제주에 특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담배를 많이 피시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리 혈관에 예.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가지고 예.
어떤 경우는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흔히 동맥경화하면 그냥 어르신들의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진행은 하고 있었고 네. 요즘은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약간 비만하신 분들 젊은 분들이 많아지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동맥경화가 의외로 젊은 나이에서부터 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동맥경화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물론 동맥경화증이 초기에 생길 때는 저희가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병이 진행을 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일단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되게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운동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이럴 네. 때 가슴 통증이나 가슴이 아프다. 네. 어. 그다음 심장 부위가 답답하다든지 예. 또는 드물지만 하지만 상복부에 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협심증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얼굴이 한쪽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든지 예. 그다음에 한쪽 팔 다리가 마비가 되었다가 풀렸다는 증상이 있다든지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은 결국에는 예.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잠시 혈관이 막히는 거죠. 예, 잠시 혈관이 막혔다가 예. 뚫어진 경우 예. 그런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최근 젊은 남자들한테서 아니면 네. 중년 남자들한테서 예. 정력이 감소된 걸 가끔씩 아니 느끼거든요. 그게 동맥경화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력이 감소되었다는 말은 생식기로 가는 혈관의 혈관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예. 혈류량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발기라는 과정도 결국은 혈관이 관계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발기가 잘 안 될 네. 수도 있다. 슬프네요. 네, 슬픈 현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발기부전이라든지 정력 감소가 동맥경화증의 초기 징후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예.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걸 수도 네, 있다. 막혀서 그런 게 흔히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증상은? 또 다른 증상 어떤 증상이냐면 어르신들이 예. 평소에는 잘 괜찮으시다가 예. 점점 숨 쉬는 게 숨이 너무 찬다. 네. 그렇게 예. 호소하시는 경우에도 예. 심장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천식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기관지염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심장 혈관 네. 때문일 수도 있다.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아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아프거나 예. 장단지가 땡기거나 아니면 예. 엉덩이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다리로 가는 혈관에 예.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배가 아픈데 내시경 검사도 했고 대장 내시경 검사도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예.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위장이나 예. 대장이나 이런 네. 쪽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가지고 네. 밥을 먹고 나면 예.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아,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은 알 수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복부에 있는 동맥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듣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손발이 차다. 네. 손발이 차다. 평소에 내가 뭐 젊었을 때부터 특히 여성분들 중에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나는 너무 두렵고 그리고 한여름에도 이렇게 냉동실 같은 데 손을 한번 넣었다 빼면 한참 동안 얼얼하고 찬 기운이 오래 간다. 이런 분들은 내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떻게 치료할 수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동맥경화랑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흔히 레이노병이라고 얘기를 이야기하는 하죠. 경우가 예. 흔히 있습니다. 예. 이것은 동맥경화증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수축하는 네. 거. 손끝이나 발끝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레이노드 병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겁니다. 흔치 않고요. 저희가 외래에서 진료실을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분들을 대부분 검사해 보면 네. 가장 흔한 거는 손목에서 예. 신경이 눌러지는 수근관 수근관 증후군. 증후군에서. 이게 걸레 막 빨고 이런 동작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네, 네, 생긴다고 맞습니다. 하는. 네. 네. 그런 분들이 동맥경화증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흔히 있는데요. 대개는 수근관 증후군인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 또 드물기는 하지만 네. 어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팔로 가는 신경을 자극시켜가지고 예.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흔히 있습니다. 네. 손발이 차다고 해서 다 뭐 동맥경화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자세하게 원인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동맥경화의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혈관이 많이 막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수도관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좁아지는 경우에는 모르죠, 증상을 별로 몰라요.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네.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동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동맥경화증 조금 진행한 경우에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맥의 내경 자체가 50% 이상 네. 좁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반 이상 좁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저희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끼듯이 네. 동맥경화증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네. 그게 진행하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중요한 위험 인자로가 위험 인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입니다. 흡연. 네, 흡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담배가 나옵니다. 네, 담배가 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고지혈증이고요. 네.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주위에 너무너무나 많은 네. 당뇨병, 네. 고혈압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4대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 밖에 또 중요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냐면 심장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든지 가족력. 예. 그다음에 요즘 주위에 많은 비만하신 분들 예. 그다음에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물론 예. 저도 찔리긴 합니다만은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이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수면 무호흡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 골다가 이렇게 꺽 넘어가시는 예, 분들. 맞습니다. 그게 동맥경화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무시다가 이렇게 숨을 컥 들이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예, 예. 몸 안에 있는 교감신경계라는 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살짝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네. 예. 나는 이제 예.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못 예, 쉬게 예,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교감신경이 점점 활성화되게 되면 네. 몸 전신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혈압도 올라가고 뭐 네, 이렇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결국에 악순환이 되면서 예. 동맥경화증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수면 무호흡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는 컥 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건강한 사람, 중년 사람한테서 네. 저희가 저희 나라 연구는 아니지만 네. 건강한 중년 사람에서 수면 무호흡증만 있으신 분들을 검사한 연구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시면 그냥 단순히 수면 무호흡증만 있다 하더라도 예.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여러 징후들이 아주 많이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네. 심부전, 말초동맥 질환 같은 것들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도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댁에 가족 중에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은 충고하시겠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옛날에 수면 무호흡증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제가 체중을 한 6kg 정도 뺐습니다. 그래요? 네. 네. 물론 다시 조금 찌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고 나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체중을 줄이시고 예.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뭐 수술까지도 예. 받아보라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든 치료를 하는 것이 네, 지금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동맥경화에 대한 섭섭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혈압처럼 이게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네,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도관이 막혔다고 하면 저희가 수도관을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갈아버리면 되는데. 네, 갈아버리면 되죠. 근데 동맥경화증은 동맥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고혈압처럼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동맥경화증에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위험 인자인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예. 것들을 아주 잘 관리하면 예. 동맥경화증이 진행하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고요. 네. 진행해서 다른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연구이긴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 즉 고지혈증을 떨어뜨리는 네. 치료하는 약물 중에 일부는 네. 이러한 동맥경화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해서 천천히 나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있는 걸 돌이킬 수는 없다. 네,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섭섭한 기사가 하나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인의 사망률을 높이는 주범이 동맥경화다. 네. 사망률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저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암입니다. 맞죠? 그렇죠. 악성신경물이라고 하는 암인데요. 예. 근데 저희 나라 사망 원인 중에 동맥경화로 이렇게 사망 원인을 분류하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사망 원인을 살펴보시면 예. 2위인 심장혈관 질환, 예.
3위인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네네. 예. 또 6위인 당뇨병, 예. 10위인 고혈압성 질환.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직접적으로 다 혈관 질환이네요, 네. 다. 예, 예. 간접적으로 예. 이런 동맥경화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한국인 사망원인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동맥경화가 책임이 있다. 네, 맞습니다. 알고 봤더니. 네,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예. 암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 질환이 암만큼 중요한 질환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나눌수록 점점 약간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 혈관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내 동맥도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뭐 검사 방법이나 그런 게 있겠죠? 예, 있죠. 예.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 저희가 나이테를 보면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동맥은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하지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검사로는 발목 상완 지수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예. 이것은 뭐냐면 팔과 다리의 혈압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 측정을 해서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예. 이 사람이 동맥경화증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고요. 우리 집에 있는 혈압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배우시면. 예, 예. 두 번째 또 검사 방법은 뭐냐면 맥파 전달 속도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발목 상완 지수를 하면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예. 혈관이 딱딱해지면 그 혈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혈액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혈액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예. 네, 가능합니다. 예, 예.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희 몸에서 만질 수 있는 동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요런 데가 있죠. 네. 네, 네. 예. 여기 쉽게 보시면 목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팔딱 끼시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경동맥이죠, 네, 여기가. 예, 경동맥이라고 하죠. 예, 예. 이 경동맥을 초음파로 보시게 되게 되면 네. 혈관벽의 두께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이상이 증가되어 있으면 동맥경화증이 내 몸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동맥에서 요 정도 벽이 두꺼워졌으면 다른 데 혈관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세 가지 검사 방법 중에 비용 대비 성능이 좋은 검사는 어떤 걸까요?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발목 상완 지수 검사는 네.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사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싸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은 검사 시간도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병원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싸기지만 효과가 좋은, 저희 네.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는 발목 상완지수 검사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검사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서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면 이게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뭐 긁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요한 위험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고지혈증, 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죠. 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본인의 혈압과 네.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전 국민적으로 저희가 국가 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수치가 있습니다. 다 나오죠. 네. 예.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고혈압이 있다 한다면 네. 혈압약을 복용하시든지 생활 습관을 바꾸든지 하셔가지고 예. 혈압을 높은 혈압은 140 미만, 네. 낮은 혈압은 90 미만으로 예.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당뇨가 있으신 분이란다고 한다면 네. 나의 혈당 수치를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네.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있죠. 네. 네. 이것을 6.5m로 음.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다 한다면 내의 콜레스테롤이 어떤 게 높은지 아셔야 됩니다. 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중성지방이 높은지를 아셔야 네. 되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한다면 약물을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스타틴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셔야 되고요. 예. 중성지방이 높다고 한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 진료상 경험을 보면 네. 되게 빵을 좋아하시고 달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런 걸 먼저 조절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것으로 안 된다 한다면 중성지방만 특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약물들을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 아쉽게도 검사를 해봤더니 증상도 이미 있고 이미 검사를 해봤더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이미 많이 막혀 있다 하면 이게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지금 조절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뚫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뚫어주실 수 있어요? 일단
혈관에 피가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피가 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동맥경화증이 너무 진행이 되어서 네. 피가 못 갈 정도로 된다면 당연히 혈관을 뚫어줘야 됩니다. 네. 특히 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좁아진 혈관 부위로 저희가 철사를 넣어가지고 철사. 네, 철사를 넣어가지고 거기 그 철사를 통해서 풍선으로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 풍선 확장술. 네.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스텐트를 넣어서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그물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스텐트 같은 걸 넣어서 혈관이 다 펴질 수 있게 예. 만들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중에 특히 심장 혈관 질환 같은 경우, 즉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네.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철선을 통해서 풍선 확장술도 하고 네. 스텐트 넣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고 하게 되고요. 예. 이러한 중재 시술로 하기 힘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네.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혈관 우회술이라는 것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뚫어준다. 예,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다리 혈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네. 혈관이 막혀져 있으면 철사를 통해서 풍선도 넣고 네. 스텐트 넣는데 그거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혈관 내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혈관 내 치료. 또 마찬가지로 병이 너무 심하거나 네. 뚫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는 우회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약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고 생활 습관으로 조절 한번 해보다가 너무 막혀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든 기계적으로라도 뚫어주신다는 네, 얘기인 거죠. 자, 조금 더 극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고기를 끊었다. 채식만 완전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요즘 많죠. 나는 채식만 하고 있는데 내가 고지혈증, 뭐 동맥경화를 왜 걱정하나?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채식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기름이 많은 것을 많이 드신다든지 예. 짜게 드신다든지 당분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좋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하지만 저희 나라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외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쌀이 주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데이터를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약 40% 정도 먹거든요. 예. 식사량에서. 예. 근데 저희 나라는 약 60% 정도 예. 먹습니다. 이런 탄수화물을 이렇게 과량으로 섭취한다든지 예. 아니면 단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네. 몸 안에 혈액 내에 당분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간으로 가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당분을 영양분으로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 단 거를 많이 드신다든지 네.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면 예. 콜레스테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고 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예. 운동을 하시고 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심장 쪽의 혈관들, 동맥경화에 네.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다리로 가는 혈관도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아프거나 저릴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증상의 차이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경험에서 보면 허리가 엉덩이가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다 이래가지고 네. 척추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으로 예. 여러 군데 병원에서 MRI도 물리치료를 받고, 찍어보고 네, 맞습니다. 뭐, 네. 물리치료도 받고 네. 주사도 맞고 심지어는 수술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혈관 질환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아프다고 해서 예. 척추 질환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 내 다리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발목 상한 지수를 검사하면 네. 10분 만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네. 계속 MRI만 찍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는 괜찮은데 계속 내 다리는 저리고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다리가 자꾸 아팠는데 알고 봤더니 다리에 동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가 막히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어떤 상황까지 올 수 있을까요? 모르고 있으면? 네. 가장 중요한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예. 다리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걸어 다니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예.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왠지 디스크랑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한 네. 증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파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증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 막힌 것이 오래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예. 다리가 시리고 예. 차가워지고 그다음에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예. 색깔이 변하고 예. 썩거나 이런 상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고요. 예. 이게 더 진행을 하게 되게 되면 다리를
잘라야 된다. 잘라야 하는 경우. 토도 심한 경우에는 예. 여기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고 이런 경우에 감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감염이 생기면 폐혈증 때문에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 그 당뇨발도 사실은 같은 원리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대한민국에서 발 절단 시술을 받으시는 환자들의 90%가 당뇨발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사고나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당뇨발 때문에 결국 혈관이 나빠져서 혈류가 나빠져서 절단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네, 또 한 가지 믿기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도 동맥경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신경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치매의 원인 중에 일부분은 동맥경화증이 작용합니다. 예. 치매 중에 가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알츠하이머다 병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예, 알츠하이머 병 외에 예. 두 번째로 저희가 흔히 만나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이 혈관성 치매가 결국에는 동맥경화증과 예. 관련된 문제거든요. 어, 첫 번째로 혈관성 치매 중에 뇌경색으로 급성으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치매의 원인이 되는 그런 혈관들에 막혀가지고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뇌로 가는 혈관이 작은 혈관들이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진행하게 되면 예. 만성적인 뇌허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혈관성 치매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 요즘 왜 그 건강검진 받을 때 뇌 MRI까지 같이 찍으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은데 뇌경색이 자그만하게 잠시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충분히 동맥경화증과 관련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혈관성 치매가 많이 생긴다면 음. 이후에 생길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나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검사 결과를 네, 받아들이는 게. 그런 검사를 받았다면 나는 동맥경화증이 있을 수 있겠다 어.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급하게 막 담배 끊고 막 당뇨 고혈압 조절하시고 막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네. 자,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평생을 조절을 하고 꾸준히 조절하고 관리를 해야 될 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음식 조절이나 뭐 이렇게 다른 생활에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식단이죠. 식단. 네, 먹는 걸 조절 잘해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요. 예,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예, 너무 달거나 짠 거를 안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운동입니다. 운동. 네,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요. 예. 특히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아하, 이게 아까 그 다리 동맥이랑도 관계가 있나요? 네, 당연히 관련 있습니다. 네, 네, 다리 혈관 질환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 치료 후에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그 환자가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길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아하, 또 중요한 거는 재발할 확률도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걷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예, 걷는 운동만 아니면 달리는 운동만 네.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최근에는 근력 강화 운동, 예. 특히 허벅지나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요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이유는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이 당분을 사용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즉 70% 이상을 예,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에서 사용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예,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되면 네, 당뇨 조절도 잘 되고요. 예, 당뇨가 이후에 없으신 분들도 예. 당뇨가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네. 강화하면 동맥경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면서 같이 해볼 수 있을 만한 동작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환자분한테 제한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립니다. 네네. 내가 잘 못 걸어 다닌다. 특히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못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벽에 기대가지고 네. 발 뒤꿈치만 들고 서 있어라. 벽에 기대어서 기대고 발 뒤꿈치만 발 들어라. 뒤꿈치만 들어라. 그러면 어. 뒤쪽에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 강화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왕 말씀하신 거 하나 더 가르쳐 주시면. 두 번째는 예. 어떤 경우냐면 스쿼트입니다. 이거는 스쿼트. 이거는 네. 젊은 사람들 네. 나는 운동을 좀 한다 예. 이러신 분들은 자, 사장님처럼 이렇게 이런 선생님, 운동이죠. 선생님 저랑 같이 좀 해주시죠. 자, 부끄럽습니다만은 네, 네. 이렇게 정확한 하는 거죠. 자세로.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앉았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일어섰다가. TV 보시면서도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그죠? 됩니다. 예. 이렇게 네. 예, 예. 부부간의 정도 쌓으시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쭉 허벅지 엉덩이와 근육이 허벅지 강해진다는 근육이 강해진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선생님 덕분에 그 혈관에 대해서, 혈액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던 점들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혈관 건강 그리고 동맥경화에 대해서 충고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요. 네, 있습니다. 네. 혈관 질환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네. 아주 흔하지만 잘 모르시죠. 관심도 이때까지 별로 없으셨을 네,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혈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요한 위험 인자들을 조절하시고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혈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수홍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